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전 세계 수천만 XRP 투자자들이 제드메케일럽의 물량이 소진되기만을 몇 년째 기다려 왔었고 이제 그 목표가 코앞까지 다가왔었는데 갑자기 제드메케일럽이 XRP를 지갑에 추가를 해버렸다라고 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지갑에 277만 개의 XRP가 남아있어가지고 조만간에 끝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에 들떴었는데 갑자기 지갑에 280만 개가 새롭게 추가가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 어떤 매체에서는 제드메케일럽이 추가로 매입을 했다라는 소리가 있어요. XRP를 매입을 했다. 제드메케일럽이 XRP 추매를 한 것이다. 왜 그래? 왜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래? 이거 혹시 XRP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한번 엿을 먹이기 위해서 제드메케일럽이 이런 식으로 XRP를 팔지 않고 오히려 추매를 해버린 것인가? 자, 일단 이 XRP 280만 개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아무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리플사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참 이게 뭡니까 정말로. 팔기는커녕 오히려 매입을 해버렸다. 그 뒷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 정말로 많이 궁금합니다. 제드 메케일럽, 넌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혹시 SEC와의 소송에 진전이 보여가지고 추매를 한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 지금 남아 도는데 그동안에 XRP 판 것만 이제 모아봐도 평생 동안 한 3대가 먹고 놀아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XRP를 추매한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한편 이 소송에 관련해가지고 좋은 이 디튼 변호사가 재미난 의견을 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리플사가 SEC와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을 하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다. 만약에 게리 겐슬러가 지금 현재 리플사 소송을 돕고 있는 전 SEC 위원장인 메리조 와이트를 불러가지고 빵영에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다라고 치자. 이 빵영, SEC에게 1억 달러를 내고 리플사가 2013년도에서 15년도 사이까지 XRP를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부터 앞으로 리플사가 XRP를 판매하는 것을 증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딱 한다. 그러면 빵영은 눈이 돌아가가지고 그 즉시 합의금을 내고 합의를 하게 될 것이다. 왜냐? 이유들을 잘 들어봐라. 자, 합의를 하게 되면은 XRP에 관련된 규제적 명확성이 지금 당장 밝혀지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리플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관련된 문제들, 소송 때문에 얽힌 문제들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1억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다. 자, 두 번째로 합의를 하게 되면 항소가 없다. 만약에 리플사가 법정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그러면 SEC는 아마도 항소를 하게 될 것이고 소송이 더욱더 질질 끌릴 수 있다. 세 번째, 만약에 SEC가 지금부터 미래까지 XRP 판매를 증권 판매가 아니라고 간주를 하게 된다면 그 즉시 모든 거래소들은 XRP를 재상장시킬 수 있다. 네 번째, 판사는 소송의 모든 부분이 아닌 부분적인 판결만을 먼저 내리게 됨으로써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판결 여부 때문에 소송이 더욱더 길게 끌릴 수 있다. 다섯 번째, 리플사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회사들이 직원들을 해고하고 또한 많은 회사들이 파산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오히려 리플사 같은 경우는 사업을 확장하고 직원들을 확충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SEC 소송건이 리플사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준 피해 정도를 간과하고 있다. 즉 피해가 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사에게 있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또한 리플사의 기술이 채택되는 데 있어서 XRP가 미국에서 비증권으로 일단 판명이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내가 이러한 근거들을 나열한다라고 해서 나 역시 조만간에 합의가 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합의가 나게 된다면 리플사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법정에서 승리를 하는 것보다 승소를 하는 것보다 합의를 하는 것이 더욱더 깔끔하고 리플사에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자, 작년부터 계속해서 돌았었던 합의 관련된 루머. 과연 게리 겐슬러는 리플사에게 합의 권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미래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리플사 입장에서는 정말 이 지독하게 미친 개한테 물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피해를 보긴 봤지만은 지금이라도 이 미친 개를 떼어내는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부디 좀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엊그제 마찬가지로 나왔었던 정보, 리플사의 전 이사회 멤버인 마이클 바가 연준 부의장 자리에 임명이 됐다라고 합니다. 자, 좀 힘을 써줘가지고 소송이 빨리 마무리될 수 있게 좀 도와주소마. 다음으로는 리플사가 최근에 리플 뉴 밸류 리포트에 포함한 서베이,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글로벌 주요 금융업계 리더 중에 70%가 앞으로의 CBDC가 법정화폐의 미래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리플사가 얼마 전부터, 하긴 사실 꽤 오래전부터 중앙은행들과 협력을 하면서 CBDC 관련된 사업을 준비를 해왔었는데, 자, 이제부터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리플사의 주 목표 XRP를 글로벌 브릿지 커런시로 만드는 것, 이 목표가 과연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전 세계까지는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XRP 투자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그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소송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었던 대로 리플사 같은 경우는 사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송 진행 정도도 나쁘지 않을 뿐더러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야리꾸리한 제드 맥케일럽까지. 자, 제드 맥케일럽 역시 이유 없이 지갑에 XRP를 추가하지는 않았겠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쁜 이유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에 관련된 추가 소식. 얼마 전에 나온 업데이트인데요. 7월 14일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리플사가 아티 자리 와파 은행과의 파트너십 계약을 통해서 모로코로 진출을 하게 되었다. 자, 그런데 리플사가 이 와파은행과 파트너십을 직접적으로 맺은 것은 아니고요. 리플넷을 활용하고 있는 리플사의 파트너 툰스가 와파은행과의 파트너십을 맺은 것입니다. 참고로 이 와파은행 같은 경우는 모로코 아프리카대에서 최대 은행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규모가 크다라는 것이겠죠. 리플넷을 활용하고 있는 툰즈 덕택의 이 와파은행의 고객들은 리플넷과 툰즈의 연결을 통해 툰즈 네트워크를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송금, 즉 리플넷을 자유롭게 활용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모로코에 있는 거의 3천만 명의 은행 계좌 소유자들 중 누구라도 그들의 계좌로 직접 인바운드 결제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결제소는 또한 다른 모로코 은행의 고객들과 연결하는데 활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자, 이것이 바로 리플넷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리플넷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리플넷 안에 들어있는 고객들끼리는 정말 쉽게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좋은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가격적인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장투하시는 분들께는 그나마 힘이 좀 되지 않았었을까 라는 생각을 전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토마토밭 좀 살려주자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그리고 좋아요 꼭꼭 눌러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